10월 11일입니다. 화요일 증시가 드디어 기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대선 토론, 미국이죠. 2차 TV 토론과 관련된 부분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크게 오늘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최근에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까지 외국인들의 큰 흐름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반면에 기관이 3천억 이상 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기관이 또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죠.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지금 출발 상황에서 4.8%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도가 많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160만 원대 딱 걸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0만 원대 근처에서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1.5%대 조정인데 나머지 종목들 오늘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나왔습니다. 코스피입니다. 0.17% 떨어진 2053선, 코스닥은 0.2%대 상승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외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강세고 대부분 또 1에서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방어막을 좀 쳐줄 것으로 지수에게는 좀 그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가 강보합이고요. 오늘 대화제약이 2%대 강세, 컴투스가 1% 이상 오르고 휴온스 글로벌이 5.8%대 상승 국면, 그리고 웹젠도 1%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오늘 현대 BMG 스틸, 세아제강, 포스코, 동부제철,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 강세고요. 포스코 오늘 2.18% 오르면서 최근에 오일선 구축을 상당하게 단단히 짚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 업종도 상승세인데요. 오늘 한화케미칼 우선주가 17% 이상 오르고 있고요. 성보화학이 2%, 보락, S오일, 유니드, OCI 등도 상승세입니다. 의약품 업종도 오르고 있네요. 오늘 의약품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오름세는 일동홀딩스, 한올바이오파마, 제일약품, 삼성제약에서 나타납니다.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폭의 상승은 역시나 운송이고요. 그 뒤를 금속 업종이 잇고 있는데요. 삼형 엠텍 오늘 4.7%대, 출판 매체 복제에서는 오늘 미투온, 앞서서 저희가 특징주로 살펴드렸죠.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요. 오늘 11% 이상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테고리가 출판 매체 복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셜 카지노 게임 개발 업체입니다. 수산 INT 오늘 상장을 했죠. 앞서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9%대 상승을 고르면서 12,55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김경원 PD님. 네. 출발하고 있는 시장 어떤 종목들 눈에 띕니까? 네, 삼성전자가 우선은 네. 시작을 좀 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많이는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한 3% 정도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품사들이 가장 좀 큰 타격을 좀 받을 것 같고 사실 뭐 삼성전자의 이제 반사 수혜주를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뭐 삼성전자가 못 갤럭시 노트 7을 일시적으로 좀 못 팔게 됐을 때 애플이 더 팔릴 수도 있고 LG전자가 더 팔릴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가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약간 좀 교집합적으로 수혜를 좀 받는 부분들은 이제 이노텍 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닥권역에서 어제 좀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도 갭으로 조금 올라가면서 한 1.6%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뭐 이노텍이나 이런 부품사 그러니까 타 업체에 이제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갭으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좀 진행이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가 역시나 조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 애널리스트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본에서는 오히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이 실질적인 뭐 우리나라에는 뭐 SNS 플랫폼에 이제 카카오가 있겠지만 카카오가 뭐 카카오 드라이버도 이제
런칭을 했는데 사실 돈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서 연 평균 한 분기별로 보면 YY로 보면 한 30%씩은 성장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분기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듯이 그러한 연속성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좀 올리는 부분들이 아닌가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이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소재 산업재 시클리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 삼성전자가 조정받을 때 양쪽에서 이제 분산이 돼서 자금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1, 2%대의 흐름들은 좀 보여주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160만 원대를 지킵니다. 3.8% 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지금 보여주는 이렇게 견디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휴대폰만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가 워낙에 너무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경민 팀장님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의 지금 흐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거의 뭐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죠. 장단점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먼저 어제 기관들의 매수가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뭐 대부분 좀 프로그램 매수에 좀 입각한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게 어쨌든 수급적인 뭐 개인들이 내던지는 ETF를 받아주느라 뭐 매수가 나오든 간에 어쨌든 지금 그 하방이 좀 단단한 상황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악재가 어느 정도의 악재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너무 깊은 한숨을 그렇게 쉴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좀 선물 시장이 상당히 강해요. 시장 베이시스에 비해서 괴리율이 상당히 플러스 쪽으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유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해외 시장이 다 좋았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신흥국에 대한 그런 이제 통화들도 좀 강세 이렇게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저 멀리 밀어버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수에는 그렇게 좀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거기에 좀 덕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160만 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뭐 수급을 보더라도 어제 이어서 오늘 기관이 또 좀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삼성전자의 어떤 조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코스피 시총 성의 종목들 움직임 다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형주는 굳건한 네. 거죠? 뭐 어제 해외 시장이 워낙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그렇죠. 강세가 나왔는데 유가가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좋다, 주식 시장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좀 너무 이제 논리를 좀 이렇게 무너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이기 그렇죠. 때문에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고 좀 강세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또 지표들을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석유 수출 기구 이 오펙의 산유량 제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유가가 또 급등을 했고요. 이제 WTI가 배럴당 51달러 35센트까지 치솟는 움직임이 연출됐습니다. 유가 급등에 에너지주들 강세였고요. 어제 트럼프의 추락에 뉴욕 증시가 또 강세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오늘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45포인트대 하락이죠. 0.28%, 0.19%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역시나 거래소에서 기관만이 98억 매수를, 989억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창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들의 순위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회수 순위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네요. 삼성전자 역시나 가장 많이 조회수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2위가 손오공이 올라와 있고 3위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때문에 발목이 조금 잡혔습니다. 갈 길이 먼데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급상승 조회수 1위는 한미약품, 2위가 삼성전자, 3위는 삼성물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선물 정성윤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환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예, 현재 달러원 환율은 오늘 강보합 출발 후 1112원대로 오름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다시 한번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고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인다며 긍정적 평가를 이어간 점이 달러화 강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만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원의 상승 압력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감산 동참 가능성 등으로 3% 이상 급등하며 위험선호 심리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달러화 강세와 위험선호가 맞서는 가운데 금일 환율은 1110원 선을 중심으로 한 레인지 장세가 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1108원 선, 위로는 1115원 선이 1차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으로서 각각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안화 흐름이 해당 상하단을 이탈시키는 변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에 여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역외 기준 위안화 환율이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6.72 위안선에 다다른 가운데 전일 위안화 고시 환율 역시 6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달러와의 추가 강세를 반영한 인민은행의 절하폭이 아시아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선물 정성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의 압력 속에 벼랑 끝에 몰린 삼성전자가 결국 훈수를 뒀습니다. 일단 갤럭시 노트 7의 생산 중단에 이어서 이제 판매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이 전면 중단이 가져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M투자증권 노근창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삼성의 신뢰도가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문제가 네. 무엇으로 보이는지 또 그 영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노트 7이 어쨌든 리콜 이후에 또 추가적인 발화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 IM 사업부의 단기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선호도에도 상당히 손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원인이 충분히 파악된 건 아니지만 단순한 배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과 관련된 이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사실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오늘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식과 관련된 판결도 열리게 되는데요. 관련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도 항소심에서 그게 좀 다시 이제 애플한테 유리하게 또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때 노트 7이 그게 크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보다는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는 160만 원대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만큼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부품주들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부품주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부품주들은 지금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에 보통 노트7이라는 제품이 내년 이제 보통 한 1분기까지는 좀 출하량이 일반적인 삼성의 노트 시리즈는 다음에 1분기까지는 좀 물량이 많이 나가는 편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1분기 실적에도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4분기는 당연히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S8의 출시 시기에 따라 변동 요인은 있겠지만 최소한 1, 2월까지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 부품주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7 판매 중단과 관련된 이슈도 짚어봤습니다. HM투자증권 노근창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출발 토크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따른 반등,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요거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정경훈 팀장님, 네.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네. 제약주들 제가 앞서서 코미팜 말씀드리면서 생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미약품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한미약품, 그러니까 지표 종목인 한미약품의 악재 때문에 그냥 이 업황 자체가 그냥 확 속된 말로 빠그라져서 괜찮은 실적, 괜찮은 또 어떤 가치, 밸류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까지 휩쓸려서 지금 다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의외로 강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종목들은 한미약품을 제외한 제약 종목들의 시총 상위 종목들, 소위 말하는 대형 제약사들이 앞장서 있다라는 게 저의 이제 결론입니다. 어제 놓고 본다 그러면 의약품 비롯해서 바이오까지도 뭐 좀 선별적인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딱 그만큼만 나왔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대변을 해주는 거죠. 뭐 너희들이 이런 제약과 바이오 이런 종목들 거의 다 많이 밀어놨지만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2월 달에 뭐 금리 인상이 있고 뭐 이런 할인율들의 조정을 가지고 있을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의약품,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밸류에이션이 아주 고 PER을 보이는 종목들의 어떤 시각은 변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예고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십 배, 보통 제약이나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은 뭐 20배에서 30배 정도의 PER을 보였었던 게 이제 일반적인데 할인율이 조정될 경우에는 PER은 조금 떨어지는 게 약간 뭐랄까요? 그냥 뭐 정석적으로 우리가 이게 나오는 좀 공식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정당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현 주가를 해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 뭐 바이오의 일부 종목까지는 무조건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뭐 라이센스 아웃이다, 임상이 몇 상이고 뭐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 이런 걸 떠나서 확실하게 영업이익 얼마, 순이익 얼마에 PER 20배 내외다 뭐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면은 반등은 그렇게 쉽게 나오기는 어렵겠다라고 좀 단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악재가 될지 또 호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바이오의 틈바구니 내에서 아주 뭐 대형 그런 이제 IPO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바이오 종목, 기존에 있던 뭐 제약 종목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좀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을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 있겠고 오히려 이것이 또 이런 바이오 쪽에서 또 관심을 일으켜서 업황을 조금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둘 다 산재에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구분하셔야 되고 선별적으로 영업이익, 순이익, 또 PER 딱 그런 밸류에이션까지 계산이 서는 그런 종목이 아니면 반등은 당분간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앞으로 움직임은 어떻게 또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도 우리가 다른 종목들에 예상했던 것처럼 모델 돌릴 때 이제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워낙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뉴스들 나올 때마다 주가 급등락을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원 PB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한미약품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치만 우리가 놓고 보면 사실 이제 8천억의 계약을 수출한 걸 이제 취소를 하고 1조를 다시 재계약을 다른 신약을 좀 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사실 가치상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은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주느냐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증권사 쪽에서도 뭐 목표 주가를 산정하고 이제 모든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산출할 이 회사의 가치를 산정할 때 특히나 신약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석세스 레이트라고 해서 성공 확률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 1상, 2상, 3상의 신약들이 전부 다 적용 확률이 다릅니다. 이 3상 신약이 아무래도 이제 1상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소됐던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존에 아직까지 뭐 한미약품을 예를 들면 뭐 기존에 기수출을 한 뭐 퀀텀 프로젝트 이런 이제 기존 신약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한미약품의 수치적인 어떻게 보면 가치 하락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신약의 디스카운트가 적용되면 실질적인 가치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어쨌든 밸류에이션으로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갈 모멘텀이 사실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자 성향에 따라서 롱텀의 플레이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뭐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확실하게 좀 되는 구간에 돌입을 해야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출발 토크 주제입니다. 대장주의 악재, 국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무색하게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네요. 삼성전자가 3.6%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수는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전체적인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정경민 팀장님. 이거 제가 준비한 뭐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시황 자체에 대해서 좀 전략을 시황 자체 좀 상당히 중요하죠. 어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악재도 나왔었고 현대차의 리콜 사태도 좀 터졌고요. 지난주에는 또 지표 종목이라 볼 수 있는 한미약품이 터져서 지금 관련 업종에 다 안 좋은 그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대기업, 그러니까 전방위 산업에서 틀어주는 수도꼭지를 받아서 이런 이제 협력 업체들이 뭐 수천 개의 협력 업체에 살아가는 뭐 이런 이제 구조적인 것도 있고 또 아까 앞서서 우리가 짚었던 이제 한미약품처럼 비슷한 밸류에이션 모델을 지표 종목을 가지고 가치 산정을 해서 이거를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것들의 뭐 상당히 큰 그런 것들이 시장에 적용하는 그런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런 종목들에서 지금 이런 하락이 나오고 악재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뭐 다른 종목들 관련 종목들한테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수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갤럭시 노트 7에 관련해서 여기서 나온 순이익이 1조 정도고 밸류에이션 10배를 곱하면 시가총액에서 한 10조 정도는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악재다. 이렇게 좀 계산이 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상당히 심리적으로 시장을 붙잡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뭐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나온 부분이 봉합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악재로서의 영향이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적으로 또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숫자의 어떤 그런 회복이 나오기 전까지는 100% 상처가 봉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의 대응 방안은 사실상 피하거나 아니면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켜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이야 뭐 큰 무리는 없겠죠. 뭐 20% 수익 나다가 내 수익이 뭐 5% 10%가 날아갔다라고 본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켜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실이나 뭐 이런 걸로 좀 뭐 이렇게 좀 구간에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냥 뭐 말 그대로 좀 물린 상태가 돼버리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치적으로 돌아서고 어떤 불확실성이 점점 꺼져갔을 경우에 뭐 추가 매수를 하는 뭐 이런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좀 존재하지가 않는 거고요. 피하는 방법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방법인데 이게 또 이거를 100% 피할 수 있는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결론적으로는 좀 시간적인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다.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경원 PB님이 그럼 이제 주제를 모두 총 정리를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그 예상치 못한 악재, 리콜 사태도 그렇지만 갑자기 유상증자가 나왔다거나 그런 어떤 그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왔을 때 액션을 어떻게 취하느냐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잡혀 있어야 된다. 요 부분들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악재가 항상 나왔을 때 이제 첫 번째는 저가의 매수의 기회냐, 두 번째는 이제 손절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이 문제가 일시적인 변수냐 아니면 영속적인 변수냐 요거를 구분하는 작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리콜 사태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저 현대차 같은 경우 또 YF 소나타가 지금 그 엔진 결함 문제가 있어서 이게 또 이제 보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저는 다 일시적인 그 현상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저가 매수 기회가 되겠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예를 들면 한미약품이 디스카운트 된 요인은 약간 좀 연속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슈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끝날 이슈냐 1분기 정도 지나면 다시 판매가 재개될 이슈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브랜드 가치에 대한 하락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원 PB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9시 2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스튜디오 최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의 생산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전 세계 판매와 교환까지 완전히 중단한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사에서도 이 갤노트 7의 판매가 중단되는데요. 오늘 주가 4% 가까이 밀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3.5%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162만 원 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갤노트 7의 부품주들 파트론과 아모텍, 와이솔 등도 동반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 수산 INT는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공유 단말 접속 관리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산 INT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AJ네트워크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주식 분할 소식이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5%가량 강세 보이면서 34,1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리포장 살펴볼까요? 역시 눈에 띄는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10%가량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테린페이퍼와 월산페이퍼의 사업을 양수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3,41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손오공입니다.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세계 1위 완구 기업 마텔이 손오공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22%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손오공까지 5가지 종목 개장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경민 팀장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동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좋은 종목이니까 가지고 왔겠죠.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다시 한번 네네. 좀 말씀을 드리는데 믿을 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이고 근본적으로 되게 싼 주식입니다. 예. 이제 사업 지주사,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익단 또 자산 가치에 비해서 아주 저평가가 돼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에요.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종목이라면 그게 본연의 가치다라고 좀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평가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이런 사업 지주회사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시장에서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특징적으로 좀 봤습니다. 예전에 그 동성홀딩스가 동성하이캠이라는 종목을 이제 흡수 합병을 하면서 사업 지주회사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마찰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가치가
주가로 발휘되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자체적인 사업, 뭐 자회사의 뭐 실적 호조 여기에 좀 영업 가치는 뭐 사상 최대치를 지금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거의 제자리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영업이익을 한 800억 이상 보고 있고요. 순이익을 한 6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이 좀 채 안 되는 상황이죠. 물론 지배 구조상 놓고 봤을 때 뭐 연결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지배주주 순이익에 대해서 뭐 약간의 조정 사항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수치상 좀 아주 저평가된 부분이 좀 있어요. 또 뭐 상장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성화학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좀 뭐 단순히 놓고 봤을 때 이제 나이키에 대한 그런 나이키라는 우리 그 스포츠 브랜드 신발을 제조하는 이제 거기에 좀 제품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뭐 여타의 브랜드에 비해서 뭐 확연하게 좀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OEM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원재료가 좀 하향 안정이 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할 때 화승인더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뭐 저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단점은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적어요. 근데 또 반대로 놓고 보면 대주주 또 특수관계인의 좀 지분율이 뭐 품고 뭐 풀지 않는다는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뭐 품절주의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뭐 본연의 가치로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앞자리 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레포트가 있긴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한 것 같고 현대 절대적으로 너무 좀 낮게 좀 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는 네. 뭐 현 주가 대비 뭐 한 20-30% 정도의 좀 자연스러운 반등은 상승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조금 소외되고 안 알려진 종목이지만 아주 싸고 좋은 종목. 동성 코퍼레이션 좀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브랜드 운동화, 뭐 고무 혹은 합성 피혁 네. 만드는 화승인더 대비해서 PER이 상당히 다르네요. PER 네. 화승인더 15, 동성 4배밖에 안 됩니다. 키 맞추기 같은 업황 쪽에서만 일어나더라도 지금보다는 주가는 더욱더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경환 PB의 종목 이야기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한양 ENG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가장 그 산업적인 사이클로 보면 이제 뭐 연말에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우리가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최대 공장, 이제 평택 공장의 증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쪽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점유율을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3D 낸드에 대한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 가동을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할 것으로 좀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품사들, 제 장비사들의 발주가 생각보다 지금 좀 빨라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양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인프라 공장에 들어가는 CCSS라고 하는 이제 화학 중앙약품 장치라고 하는 장비 업체입니다. 설비 투자할 때 들어가는 이제 장비단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TI라고 하는 이제 회사와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시장 점유율 한 40% 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밀린 이유가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CSK라고 하는 이제 그 생산 장비에 들어갈 때 이제 스크러버라고 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단으로 한 150억 연간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팔아버렸습니다. 네. 팔아버려서 투심이 약간 안 좋아져서 성장하는 회사를 왜 팔아버리냐 약간 이런 이슈가 있어 주가가 좀 빠졌는데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억 영업이익 하는 회사를 1,200억 받고 팔았기 때문에 회사의 현금은 1,200억이 쌓이고 나머지 이제 연간 영업이익에서 150억 빼고 나머지 밸류를 이 회사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2,400억에서 1,200억 정도 빼면 1,200억에 오피 기준 한 120억, 130억은 좀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으로는 한 8배, 7배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매력은 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실질적인 이제 증설이 좀 들어가게 되면 인프라 투자가 확장이 좀 될 거고 빠르면 뭐 연말부터 지금 발주가 좀
좀 나오고 있는 STI 같은 경우는 발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주식이 아닌가, 이슈에 빠졌을 때 좀 담을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장은 아니지만 약간 좀 중기적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을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이런 종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착실히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한양 ENG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판교스닥 라운지 정경민 팀장, 메리츠온금증권